시험 쳐보니까 어때? 문제 자체는 좀 어때요? 다 봤어 끝까지? 15문제? 다 봤어? 채점 아직 안 했지? 답부터 일단 좀 불러줄까? 답 불러줄게. 답이 궁금할 테니까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부를게요. 잠깐만. 1번 어디 갔어?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그 다음에 5번에, 잠깐만 5번 어디 갔어? 5번에 3번, 6번에 4번, 7번에 2번, 8번에, 잠깐만 8번이 어디 갔지? 8번에 5번, 9번에 1번, 10번에 4번, 11에 4번, 12에 5번, 13에 64, 한숨을 푹 쉬는 거야. 14에 5분의 36, 15에는 5분의 3. 잘 쳤어? 조졌어? 공수2가 그때 등급컷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풀어봅시다. 그때도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해고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문제 풀다가 난이도가 순서대로 쭉쭉쭉 높아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난이도가 튀는 문제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와, 이 정도쯤에서 이런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면 좀 안 되는데 싶은데 등장을 해버린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멘탈이 좀 나가는 학생들이 있다. 이번 시험도 그런 느낌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계산이 더러운 문제, 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꽤나 많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쇼컷 없이 정직하게 문제를 싹 다 풀어버리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자고. 실제로 좀 피지컬이 필요한 시험이기도 해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쇼컷이 존재하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험 자체는 아마 너네 부교재 자이스토리 쓸 텐데, 그치? 자이스토리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다 자이스토리에 있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자이스토리 공부를 꼼꼼하게 잘 학생들은 시험을 나쁘지 않게 쳤다. 그래서 자이스토리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제 자이스토리 보면 앞에 그냥 3점, 4점짜리 문제들이 있고 뒤에 넘어가면은 서술형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1등급, 2등급 도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는 사실 몇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무난한 4점, 중상 정도 난이도의 4점들은 꽤나 보이는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고난도의 문제로 구성된 건 아니더라. 근데 선생님들이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문제를 좀 지랄맞게 만들어놨어요. 계산이 좀 귀찮아져. 숫자가 이상하고 문제 풀다 보면은 약간 나 자신을 좀 의심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그 정도입니다. 해보자고. 1번은 볼 게 없어요. 맞지? 1번 내분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다. 맞지? 1번은 그냥 넘어가도 돼. 굳이 해설 강의가 필요가 없다. 2번은 뭐야? 좌표평면 6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만 알면 되잖아. 그지? 2번 좌표평면이 6개로 나누어지려면 경우가 이렇게 2개 평행 하나 지르고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든지 인 건데, 이제 문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직선 2개가 이미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두 직선은 고정이고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한 직선이 요 교점을 지나게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나머지 한 직선이 이제 이렇게 평행할 수 있게 구성을 해주던지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총 3가지의 K값이 나올 거다. 그죠? 지나는 거 하나, 평행한 거 2개. 해서 3개 찾으셔서 답 구하시면 된다. 되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직선 Y는 AX 플러스의 B를 X축 방향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것도 간단하다. 맞지? Y축 위에서 수직으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을 요것만 잘 따지면 되겠지. Y축 위에서 수직이다. 그래서 Y축 위에서 만난다는 말은 X에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다는 이야기, 수직이라는 말은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는 이야기. 그걸로 조건 2개 찾으면은 A랑 B가 다 구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조금 간단한 풀이가 존재해요. 4번 이야기를 좀 하자고.
사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를 지나 4, 마이너스 1을 지나신대. 여기를 지나버린대요.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통현의 방정식이잖아. 4,2 XY축 공통현 정도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공통현 찾으라고 하면 원을 두 개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요거 지나는 원 두 개 찾아가지고 뺐지? 그렇게 풀었어? 그지? 아니야? 그렇게 안 풀었어? 그렇게 풀었어? 풀다 말았어.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거고요. 시간 내에 다 풀었으면은 아마 이 문제는 이쁘고 깔끔하게 잘 풀었을 거야. 그래서 4, 마이너스 2면은 어디야? 4, 마이너스 2면 4, 4분면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평면이 있으면 안에 조그만한 원 하나, 밖에 큰 원 하나, 두 개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큰 원 하나. 요 정도만 그리자고. 그래서 작은 원 하나, 큰 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차차차차차. 큰 원, 차차차차.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요 공통현이란 말이지. 그지? 근데 요 공통현이라는 놈은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두 원의 중심이 있잖아. 두 원의 X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두 원의 중심은 전부 다 어디 있을 거냐면은 요렇게 쫙쫙쫙쫙쫙쫙 지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두 원이 일단 어디서 만나야 돼. 기본적으로 4, 마이너스 2 둘 다 지나잖아. 그지? 두 원의 공통현을 만드는 교점 중에 한 놈이 4, 마이너스 2일 거란 말이에요. 요 놈이 이 점인지 이 점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두 원의 중심을 지나버리는 직선이 있고 요거 공통현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수직일 거 아니요. 그지?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놈은 기울기 1이면서 4, 마이너스 2 지나는 놈이겠지. 그죠? 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방 두 개 구해가지고 빼서 풀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뒤에 넘어가서 시간이 좀 촉박하다. 실제로 서술형을 이쁘게 다 써낼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저 주황색 직선이라는 놈은 기울기 1이니까 y는 x-에 4에 마이너스 2 가지고 x-6으로 써주시면 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해고식 문제, 이 문제 더럽게 y 플러스로 만들어 놔가지고 y 쪽으로 우리가 식을 다 넘겨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x에 플러스의 y에 플러스의 6은 0으로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a, b를 들고 오셔야 알맞은 답이 나온다 정도예요. 알겠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5번은 별다른 좋은 방법이 없어요. 5번은 그냥 해야 돼요. 이 뒤에부터는 내가 뭐 더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려고 해도 엄서 방법이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나도 풀어보다가 짜증났어. 방법이 없더라고. 자, 해보자고. 2,1에서의 접선 L에 대하여 라고 하니까 L을 우리가 구하는 거는 힘들지 않다 맞지? 자, X제곱, Y제곱은 뭐가 있고요. 요 위에 2,1에서 우리가 접선 L을 만든다 라고 하니까 만들어 보면 이제 2x에 플러스의 y는 5. 이 정도로 떨어지겠지? 요거 하나 찾는 거 별일 아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했다고? x, y를 x 마이너스 2k y 플러스 k 플러스 4 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대요.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원을 옮기고 싶은 거니까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중심이랑 반지름이잖아. 이제 그놈들이 어떻게 되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중심인 0,0을 우리가 어디로 옮기게 되냐? 마이너스 2k, 에 k제곱에 플러스 4로 옮기게 될 거고요. 반지름은 여전히 루트 5일 거고요. 평행이동으로 도형의 모양이 변하진 않으니까 대칭이동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이 원과 이 직선 L이
접하고 싶어요. 인 거니까 뭐 하면 돼? 원의 중심에서, 여기 있는 원의 중심에서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써먹어서 문제 풀어버리면 된다. 맞지? 그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그지? 써보자고. 쓰면 루트 5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4K에 보자. 플러스 K제곱에 플러스 4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1. 절대값 뿅. 뿅 씌운 게 루트 5가 되면 좋겠다. 이 정도겠죠? 그래서 넘기셔서 문제 푸시면 되는데 이것도 풀면은 식이 두 종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에 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녀석이 플러스 5가 되는데요. 라고 찾을 수 있고 식 풀면은 두 개 나오겠지? 그지? 이 식을 푸시면은 식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5일 땐 넘으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5일 땐 넘어오면 플러스 4로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놈은 허근, 밑에 있는 놈은 실근. 그래서 문제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모든 실수 K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허근 나오는 요 방정식은 못 쓰는 방정식이다. 알겠죠? 이거 못 써. 여기에서만 여러분들이 근의 합을 구해주셔야 되니까 답이 4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 다음에 6번. 6번은 되게 흔히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타나는 센에도 있고 아마 시중 유형서 같은 데 보면 꼭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뭐가 힘드냐면 그림을 이쁘게 그려내는 게 힘들어.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그것만 되면 쉬운데 그래서 한번 풀어서 그림만 그릴 줄 알면 그 다음부터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그 이야기를 해보자고. 어디부터 그림을 그려야 잘 그릴 수 있습니까?를 이야기를 해야겠지 우리가. 그지? 뭐 그릴 줄 아는 그림을 또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를 어떻게 잘 그릴 거냐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 한번 해보자고. A가 있고요. 4, 마이너스 1. BC는? 모르겠음. 그리고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2,1, G가 2,1이다. 알려줬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다. 외심이 0,0이다. 까지 알려줬단 말이지. 됐죠?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해보자고. 일단 무게중심이랑 한 꼭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요 놈 두 놈부터 한번 찍어볼게. 좌표 평면까지 그릴 건 아니고 한 이쯤에다가 A를 둘까요? 4, 마이너스 1. 그리고 요 놈이랑 요 놈 기울기, 요거 두 개 기울기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이제 2 커지는 동안 2 작아지잖아. 그래서 어디 보자고. 짠, 짠, 짠. 사실 나는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살짝 꼼수를 써서 이미 알고 있는 비율로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G라고 하는 거예요. 요 녀석을 우리가 G라고 두고 싶은 거예요. 어디쯤 이렇게 쓸까? G 2,1 무게중심이에요. 그냥 꼭지점이 있고 무게중심 지나니까 요거 2대 1 비율 되게 직선을 조금만 더 연장하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BC의 중점이 되겠지. 그지? 요 무게중심이라는 건 중선의 교점이니까 요 점이 BC의 중점이에요. 요 M이라고 쓰죠. 중점이니까. 근데 BC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게 뭐냐면 요 조건을 좀 잘 쓰셔야 돼요. 이 외심이 0,0이에요 라는 걸 잘 써야 되는데 외심 작도하는 방법 기억하고 있어? 외심 어떻게 찾았어? 중학교 때. 기억남? 몰라? 외심은 삼각형의 세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그치? 외심의 성질이기도 하죠. 여기 세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니까 내가 외심 찍고 여기가 변 BC의 중점이니까 외심에서 중점까지 선분 연결하면 그 놈이 변의 수직인 놈이겠지? 그럼 이제 직각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BC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0,0을 찾아가자고. 그럼 여기 2,1이니까 요 M 좌표 찾아봤니? 중점 요 어디쯤이냐? 1,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고 외심 찾으면은 0은 요 녀석의 중점이니까 한 이쯤일 거고 여기서 0은 한 1
2, 1, 0, 0, 0. 한 이쯤에 0,0이 있을 거야. 대충 찍으시면 됩니다. 요 두 녀석의 중점 기준으로 내가 0인 거를 짐작을 했고요. y좌표 0인 거 여기서 찾았고, 여기 이제 2, 1이니까 요 간만큼 조금 더 가면 0이겠지 해서 비슷한 지점 이렇게 찾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 요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된다. 그럼 요 녀석이랑 수직이 되게 내가 선분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조금만 더 그림을 왜곡해서 그리자. 0,0을 한 이쯤? 요점으로 그릴게. 그래야 수직이 되는 직선이 좀 더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이제 BC가 있는 거예요. 직각이고요. 왼쪽 오른쪽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라는 느낌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요?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외심이니까 외심에서 A까지, 여기 B까지, 여기 C까지 거리 같아야겠지? 그럼 요만큼의 거리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같은 거리가 되게 적당히 연장선을 쭉 늘려가지고 한 이쯤이면 되겠죠? 아무래도. 좀 비슷해 보이게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지? 그럼 우리가 삼각형 ABC를 이제 찾았다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ABC를 찾았어요. 여기가 B이고요. 여기를 C라고 둘 거고요. 그럼 삼각형 ABC는 자 이렇게 하고 C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삼각형이더라 정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니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그려줄게. 초록색으로 그려줄게. 이제 넓이 구하면 돼.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밑변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여기서 이만큼 길이가 얼마였냐면 루트 17이었잖아. 0,0에서 4,1까지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만큼은 루트 5예요. 맞지? 루트 5. 그럼 여기 루트 17이니까 외심의 길이여서 여기서까지도 루트 17. 그러면은 BC의 길이의 절반이 나온다, 맞죠? 요만큼? 17 빼기 5 하면 되니까 2 루트 3. 되지.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았냐? BC의 길이가 4 루트 3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이 BC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A랑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은 제일 좋다. 물론 이 길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B랑 C 좌표 구해서 신발끈 쓰셔도 되는데요. 이 BC 좌표가 좀 더럽게 나오거든. 그래서 신발끈을 쓰면 오히려 문제가 꼬여. 아마 그거까지 생각하고 내신 걸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BC 방정식은 요 기울기가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지? 그래서 직선 BC도 이렇게 구해보면은 y는 2분의 1에 x-1에 플러스 2의 2 정도로 떨어지실 거고요. 요 녀석이랑 뭐랑 구하면 돼? 요 4, 마이너스 1이랑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쓰셔가지고 길이 구하시면 돼요. 그게 h겠지? 그지? 그래서 h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h는 내가 계산했으니까 바로 알려줄게. h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이 얼마냐면은요 5분의 3루트 5 이렇게 떨어져요. 숫자도 그냥 그냥 끔찍하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요거 높이, 요거 밑변 높이 2분의 1 해가지고 넓이 계산하시면 돼요. 내제 끔찍. 그다음 7번 풀었냐? 풀었어? 못 풀었어? 답이 안 나왔어. 풀긴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다면 요 자녀는 이제 그거를 공통현의 길이를 구했을 확률이 높아요. 맞아? 아니야? 참 뭘 구했는지도 모르겠어. 해보자고. 너도 그냥 계산 문제예요. 산수 문제인데 이야기해보자. 뒤에 집합 쪽은 또 이야기할 게 많이 없고 이쪽 도형의 방정식 쪽이 문제가 좀 까다롭더라고. 계산도 좀 지저분하고. (7번을) 보면은
원에 접하고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두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보자. 자, 어디 봅시다. 원이 두 개가 나와요. 일단 x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문제 정보들부터 좀 찾아보자고. 우리가 일단 뭘 하고 싶냐? 여기에 접하고 싶대요. 그지? 그럼 접하고 싶은 원에서 중요한 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그거부터 일단 찾고 시작을 하자고요. 이 녀석은 중심이 어디냐? 1,-1이고요. 반지름 길이는 2인 녀석으로 떨어질 거예요. 식을 세우면 x-1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하면은 4다. 요거 나오는 거 정도는 미리 찾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요 놈은 반지름 길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중심의 좌표 정도만 의미가 있단 말이야. 요 녀석을 이제 2등분해요 라고 하니까 요 녀석의 중심인 3,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야겠네 라는 거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에서 이제 직선을 쏘고 싶은 거야. 직선을 쏘고 싶은데 여기에 접하게 쏴주세요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다. 그림을 좀 그릴 건데, 일단은 어디부터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은 원을 하나 그려야겠지. 제발 원 좀 나와줘. 이쁜 원 좀. 으쌰. 이렇게 어우 마음에 안 들어. 자, 마음에 안 들 땐 좀 깎아. 됐어. 이 정도로 하자고. 이 정도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은 1,-1이다. 여기가 이제 1,-1이에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직선 그을 거잖아. 그러면 3,2가 요 원의 위치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디쯤 있는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를 찾을 거냐면 여기를 좀 찾을 거야. 띵띵띵띵띵띵띵 가서 여기.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반지름만큼 갔을 때 여기의 좌표가 어디냐면은 3,-1이에요. 그지? 그 말은 내가 여기 기준으로 그린 접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위에 어딘가에 이제 3,2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냥 요거 무지성 접선의 방정식 찾기 해가지고 도형 만들어 버리면은 요 놈이 안 나와. 왜냐면 요 놈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울기를 m으로 잡아서 방정식을 풀면 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냐. 3,2 좀 더 위쪽으로 그릴까? 우리가 접선을 그려야 되니까 이쯤을 3,2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접선을 한 개 더 이렇게 끄고 싶다 이거야. 하나 더 그릴 거고요.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을 찾았는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찾고 싶은 거는 요 놈이랑 요 놈의 x 절편들 사이의 거리가 좀 궁금해요. 그럼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여기 이제 1,-1이고 반지름 2니까 반지름 2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어디쯤이냐면은 1,1이에요. 그럼 요 중간 이 절반 지점을 우리가 지르고 지나가는 직선을 싹 그리면은 여기가 x축이겠지. 되지? 그래서 요런 작도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갈수록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세요. 그래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좌표 평면이 먼저 위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게 먼저 필요할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 도형들 사이의 위치 관계나 상황을 살피고 싶을 때는 그림이, 도형이 먼저 그려지고 그 다음에 XY축은 하나의 기준으로서 존재하는 게 좋아요. 얘는 Y가 0임을 표현하는 기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점 찾아서 그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준을 먼저 설정해버리면 우리가 도형들을 위치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지니까, 까다로워지니까 먼저 그리기 어려운 거 먼저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그리기 쉬운 XY축을 그려주시는 게 더 편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이제 뭐 하면 돼? 요거 찾으면 된다 이거야.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점 2개 찾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찾으면 되는 거지. 다음부터 이제 어떡하겠어? 기울기 찾아야지. 그지? 요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쓸 거냐? 요 접선의 방정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지? 3,2 지나고 기울기 m이라고 설정할까요? y는 m의 x-3에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mx y 마이너스 3m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 어디까지? 저 원의 중심 1,-1까지 의 거리를 계산하면은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식을 쓰는 것이지요. m제곱에 플러스에 1분의 해가지고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에 플러스 2가 플러스 3 절대값 해야 되고, 얘가 얼마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곱해서 찾으면은 요 식 자체는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m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12분의 5 이렇게 나올 거야. 요거 찾으면 여기 1차 방정식이 돼버리거든요. 넘겨서 양변 제곱하면은 4m 제곱 4m 제곱 해서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됐지? m 1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럼 요 놈이 누구 기울기? 마이너스 12분의 5 나와야 돼요. 큰일 날 뻔. 요 놈이 이놈 기울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구하고 싶은 거 요 점이니까 요 점을 이제 t,0 같은 걸로 잡아요. 그럼 t,0에서 3,2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12분의 5예요 라고 해서 t를 찾으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겠지. 직선의 방정식 굳이 찾아가지고 x절편 구하지 말고 기울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찾으시면은 이제 t값이 마이너스 5분의 9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연산은 이제 요 정도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t,0이랑 여기서 3,2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t-3분의 마이너스의 2를 하면은 마이너스 12분의 5가 나와야 함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t값이 아마 마이너스 9분의 5? 5분의 9? 9분의 5?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9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좌표놀이 알고 있잖아. 그지? 3이잖아. 3에서 5분의 9 빼가지고 산수하시면 답이 나온다. 되지? 에이. 그래서 저 왼쪽 점을 A라고 잡으면 A는 마이너스 5분의 9,0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3,0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알겠지? 좀 귀찮아요. 풀이도 꽤 오래 걸린다, 맞지? 별로야, 별로. 8번! 8번도 별로다. 마음에 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8번도 원래 문제는 이렇게 더럽지가 않은데 문제 더럽게 숫자를 바꿔놨어요. 계산하기 귀찮아지는 숫자들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문제에 접근하는 접근법 정도만 알려드리면 나머지는 혼자서 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워버리고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풀어보죠. 8번. 시간 왜 이렇게 잘 가? 벌써 37분이야? 뒤에 집합에는 이야기할 거 많이 없으니까 호다닥 넘어갈 겁니다. 아마 12번 정도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을 거고, 12번 문제 좀 귀찮거든요. 찾아야 돼가지고. 다음 뒤에 넘어가서 서술형 문제 몇 문제 이야기하고 그러면 끝이야. 8번. 8번 보면은 네 점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사실 뭘 그려놓은 거야?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 보자. 정사각형이 있다 이거지. 여기 4. 여기 4. 여기 4,4 해가지고 문제가 한 것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터 일단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부터 시작. 그래서 여기 A 이런 문제는 이제 점의 이름을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누구누구 지나는 점, 누구누구 지나는 점에서 점들이 언급이 되게 많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점들의 위치가 좀 잘 보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가 편해요. 이 정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했냐면은 OA 위에인데 직선 OA가 아니라 선분 OA예요.
그치. 선분 5A니까 우리는 요 위에 있는 점이 하나 필요한 거야. 요 위에 있는 점 하나. 여기에 점 하나 콕 찍을 거고요. 그리고 선분 OC 위에라고 하니까 요 위에도 점을 하나 콕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냐. 이렇게 하나 직선 만들고 직선 만들어서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 정도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쯤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라고 얘네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선분 하나, 이렇게 선분 하나 그리고 싶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를 D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E가 되고요. 아유 문제 꼬라지 마라. A, B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지? 이제 풀어보자고. 문제 한번 풀면 돼요. 이제 다 했어.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요 사각형이랑 여기에 있는 요 사각형이랑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 있지. 요 놈 여기 요 두 놈의 넓이가 4만큼 차이가 난대요. 근데 이제 삼각형이랑 둘 다 보면은 넓이를 구하기가 쉬운 꼴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이에 있는 요 삼각형 작은 거 포함시켜서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관계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넓이 공통이니까 두 큰 삼각형끼리 넓이 비교해도 4만큼 차이가 나야겠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쓸 건데 그럼 내가 이쪽이 좀 더 작은 쪽이니까 여기를 내가 T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4만큼 차이가 나야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나누기 2 해서 구하니까 실제로 길이는 2만큼 차이 나면 되겠지. 곱하기 2 하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T 플러스 2야. 됐죠? 네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됐냐 하면은 요 직선과 요 직선이 기울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거 이야기할 거예요. 요 기울기 어떻게 되겠음? T 플러스 2만큼 변하는 동안 4만큼 커진 거잖아. 그지? 그럼 요 양수인 놈의 기울기는 T 플러스 2분의 4예요.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점 구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관계로 기울기 구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직각삼각형 만들어줬을 때 가로, 세로 길이의 비가 기울기니까 그걸로 문제 풀어달라는 이야기지. 됐죠? 여기는 T 작아지는 동안 4만큼 커졌잖아. 그지? 그러면 4 커지는 동안 T가 작아진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T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T고요. 계산한 게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좋겠다라고 찾아지는 거예요. 됐죠? 응? 어디 T로 잡았냐고? 여기가 T야. 여기. 요쪽 높이를 T로 잡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T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4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왜냐면 두 놈은 높이는 같잖아. 그치? 되죠? 이거 풀면 이제 T가 나와요. T가 1 나올 거야. 풀면 T가 1이에요. 불필요한 연산들은 좀 생략하자고. 나중에 직접 해보시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직선의 방정식 2개 구해서 교점 찾는 것밖에 없다. 맞죠? 단순한 산수입니다. 이 다음에는. 근데 그 값이 상당히 지저분하다 이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A가 얼마 나오냐면은 19분의 진짜 28이야. B는 19분의 12야. 그지 같다 맞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40이 나오는 거지. 2개 더해서 19 곱하고 싶으니까. 이 정도 넘어가자. 그 다음에 9번. 여기서부터 빨리빨리 할게요. 집합 쪽은 할 이야기가 많이 없다. 자, A가 있는데 집합은 찾았겠지? 이 정도는 찾았겠지. 2, 3 들어가 있다 맞죠? B 안에는 누구 들어가 있음?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있는데 A, X, B라고 하고요. X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지? X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집합을 찾을 때 우리가 보통 뭘 해요? 요 공간을 먼저 설정을 해준다 맞지? 이렇게 해서 공간 먼저 설정해주고 요 안에 A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부분 집합이래요. 그 말은 A의 모든 원소는 X의 원소라는 이야기니까 2, 3은 고정이야 위치가. 그지?
이제 2, 3은 고정이니까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쓴 거예요. 요거 이제 배제하고 생각하면 돼. 남은 5, 7, 11, 13, 17, 19 6개 원소 남았는데 요 놈들은 어떻게 하면 돼? 각각의 원소별로 우리한테 이제 선택지가 2가지씩 있는 거잖아. 요 안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정도인데 문제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추가로 걸어뒀냐면 원소가 X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 5개는 돼야 된다 라고 하잖아. 그렇지? 우리가 여기에 그러면 적어도 3개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요 안에 문제 진짜 귀찮게 잘 만든대. 여기 적어도 3개? 인 건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경우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편하냐, 어느 쪽이 좀 더 번거롭냐, 더 편한 방법이 뭐냐를 비교하시는 건데 그럼 적어도 3개라는 말은 몇 개부터 몇 개까지야? 3개부터 6개. 그러면 적어도 3개 정반대 경우는요? 0개? 1개? 2개잖아. 그지? 요게 훨씬 세기 쉽단 말이에요. 1개 또 안 들어가는 거 경우 1가지밖에 없을 거고 하나 들어가는 거 3개씩 있고 2개도 어렵지 않잖아. 그지? 요게 더 쉬우니까 이쪽 세서 전체에서 빼자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요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 순열 조합을 좀 써야 돼.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데 조합을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왔더라고. 좀 별론 것 같고요. 어쨌든 빼자는 이야기지. 그럼 6개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게 6승이에요. 그지? 6승에서 이제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는 뭐겠어? 6개 중에서 내가 하나도 안 고르면 되잖아. 6C에 1.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가는 거 빼기 6C에 1. 2개 들어가는 거 6C에 2. 다 빼. 그럼 여기 답이 나와요. 답이 42가 나와. 그래서 이 문제도 되게 실수하기 쉬운 게 옆에 43 있다 맞지? 2번에. 요거를 많이 놓쳐. 하나도 안 빼는 거. 그래서 43으로 답을 찍어서 틀린 학생들이 꽤나 있다. 이 정도를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느낌의 실수 유발을 하기 쉬운 문제예요. 배점이 높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틀리기 쉬운 문제. 시험 칠 때 마음이 급하니까 놓쳐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가자. 10번. 10번은 이제 뭐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잘 하실 텐데 자리가 조금 애매하네. 여기다 볼까? 10번. 10번은요.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하더니 축구 24명, 농구 18명이었어요 라고 하는데 축구를 그냥 A라고 쓸게요. 농구를 B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은 N의 A는 24명, N의 B는 18명, 그리고 전체는 30명. 이게 문제가 우리한테 던져준 조건이란 말이지. 그지? 자, 그리고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 농구만 좋아하는 학생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은 결국에 뭐냐면은 축구 중에서 농구 뺀 거 정도의 이야기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몇 개 빼야 되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써버리면.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쉽게 이렇게 씁시다. A 교집합 B 정도는 우리가 찾기가 쉬우니까. 그지? 요건 연산할 줄 알잖아. 그리고 이제 N의 B-A도 구해야 되는데 요 놈도 우리가 이렇게 찾자고. B- A 교 B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럼 이제 A랑 B의 개수는 고정이니 요 고정이잖아. 그지? 고정이니까 결국 뒤에 있는 A 교 B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A 교 B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는데요? 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대는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최대는 포함되면 돼, 한쪽이. 그럼 B가 A에 포함되는 게 가능하잖아. 그지? 그럼 교집합의 최대 개수는 18개가 끝이야. 그럼 최소 개수는 몇 개냐? 적어도 몇 개 있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 몇 개는 들어가 있어야 이 상황이 틀리지 않는 상황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전체 30개고 2개 더하면은 42개니까 요 안에 12개는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상황이 정상적인 거지. 이렇게 해서 최소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서 찾으면 된다. 알겠지? 잉? 다음 11번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산수만 하면 된다, 맞지? 12번 귀찮아요. 이게 답을 맞게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식 마지막에 무슨 이런 문제를 집어넣어 놓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경우를 좀 따져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그냥 평소에 혼자 공부할 때 풀라고 하면은 별로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다 찾으면 되잖아. 이제 시험장에서 나와버리면 상당히 껄끄러워요. 왜냐면 한 문제 한 문제가 지금 부담스러운데 이 문제는 내가 풀어서 제대로 샜는지 아닌지 확신도 없고, 그지? 실제로 이제 시험 다 치고 나서 애들이랑 답 확인해보면 다 달라, 답도. 누구는 2번 하고 누구는 3번 하고. 자기는 막 14개 나왔대. 그런 인간들도 있단 말이지, 찾아보면.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다. 슬프게도. 이야기를 일단 해봅시다. A는 1, 2, 3이고요. 문제에 대한 해석이 좀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1, 2, 3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요. 부분집합 몇 개야? 8개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B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 8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최대 8개까지 가능이라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 B 안에 공집합 들어가 있고요. A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원소를 조금 더 편성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집합 종류가 좀 다를 거다. 그럼 언제 그 상황들이 최대의 값을 가지게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좋은 방법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찾는 수밖에 없어요. 이 밑에다가 이제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써볼게. B3. n이 3일 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쓸까? n이 3일 때. B를 찾으면은 이제 공집합 A 하나 있으니까 원소가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잖아. 그지? 이때는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원소가 부분집합들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 가능해요. 요 안에다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놈이 뭐가 되냐? 1 하나 들어와도 되고, 2 들어와도 되고, 3 들어와도 되고, 1, 2, 1, 3, 2, 3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지. 그럼 이제 3개에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M은 6개. 이렇게 값들을 하나씩 좀 찾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귀찮다, 맞지? 그래서 요 경우에 n이 3인 경우에 m은 6이니까 이때 우리가 9라는 값을 만들 수 있겠구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그지? 그럼 이제 늘려나가는 거야. n이 4일 때는 몇 개고 5일 때 몇 개, 6일 때 몇 개냐 찾고 싶은데 정답인 상황만 이야기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잉. n이 4일 때가 정답이거든? n이 4일 때 우리가 최대인 개수가 나오는데 B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 조건을 좀 쓰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안에 원소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요 녀석들의 이제 합집합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교집합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라는 거니까 우리가 원소를 포함시킬 때 좀 조심스럽게 포함을 시켜야 된다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n이 4가 되려면 내가 원소를 2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2개 집어넣으면서 교집합이나 합집합에 추가적인 녀석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가능하냐면 내가 만약에 1, 2라는 부분집합을 하나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봐. 집합기호로 표시할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내가 추가적으로 1 집어넣는 거 문제 없어요. 더 안 생기잖아. 그지? 1,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는 것도 문제 없어.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2, 3, 1, 3 집어넣을 때도 똑같이 2개 나올 거고 2, 3 집어넣을 때도 2개 나오겠지. 뭐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6개예요. 1, 요건 1, 여기 3, 여기 2, 여기 3 해서 이렇게 6개. 근데 한 개 더 있어, 여기서. 여기서 더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내 생각은 그래. 1, 2랑 어디 보자. 뭘 집어넣어야 되지? 1, 2 잠깐만. 1, 2 요렇게 3 하면 추가적으로 원소도 안 생기잖아. 그지? 2개 합치면 A고요. 교집합은 공집합이고요. 그지? 그럼 딱 2개만 들어가는 게 또 가능하다, 맞지? 그래서 같은 느낌으로 1, 3이랑 2, 2, 3이랑 1까지 3개 더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요 경우에 4개인 경우에만 m이 9개까지 나와가지고 이때 13이 최대값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실제로 이제 보기에 13보다 큰 값 없으니까 저걸로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다른 거 조사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3개 찾고 4개 찾아가지고 13개인 게 깔끔하게 확인이 되면 이 문제는 되게 빨리 풀리는 문제고요. 구성 자체가. 여기서 다 못 찾았어. 계속 넘어가는 거야. 5개, 6개 다 찾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답이 안 나오고 틀려버린다. 시간 낭비는 낭비대로 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인데 해고가 또 서술형 채점을 깐깐하게 한단 말이지. 문제수가 적은 대신에. 실제로 이제 문제를 다 맞추는 것도 까다롭기도 하고요. 서술형에서 감점을 1, 2점씩 깔짝깔짝 항상 당해가지고 만점자가 거의 없는 시험 중에 하나기도 한데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이제 흠을 잡으셔서 감점을 좀 하시는 편이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고거 감점 안 당하려고 서술형에 모든 걸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시간이 아깝고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조건문 같은 걸 꼼꼼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내가 안 쓴 조건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중간에 실수한 건 없나, 풀이는 항상 깔끔한가를 평소에 좀 체크를 하시면서 풀이 자체를 최적화시켜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평소에 좀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풀이가 평소에 나오도록 시험 칠 때도 나오게 만들어 두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13번은 시기 또 그지 같은 게 들어가 있구만. 전체 집합은 15 이하 자연수가 있고요. A는 소수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의 합집합에 A 여집합, 교집합 B 닫고 그 다음에 교집합에 B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A 여집합. 은혜! 오, 시트. 이렇게 있다. 연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정리를 하래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대충 중간에 연산 띵까 먹고 넘어가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감점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꼼꼼하게 써달라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찾는 거야. 요거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집합의 분배 법칙부터 써가지고 이렇게 교집합에 A교 B A 합집합 B 교집합에 A의 합집합 B로 찾아주시면은 요 놈은 전체 집합이고요. 그지? 요 놈은 A 합집합 B니까 요 왼쪽 식은 그냥 A의 합집합의 B로 떨어지겠지. 그지? 요런 정도 똑같이 하는 거야. B 여집합에. 요거는 찾으면은 이제 여집합 합집합에 분배해버리면 A 합집합 B. 요렇게 되는데 지금 연산자가 다 똑같잖아요. 연산자가 다 같으면은 뭐 해도 돼. 순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그치?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먼저 연산하는 거야. 요 놈은 그러면은 B 여집합 합집합 B 합집합 A가 되는 거고 요거 전체 집합 합집합 A인 거니까 이쪽은 A가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연산자는 뭐였냐면은 교집합이었다. 여기 교집합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있고 중간에 교집합이 있고 A를 연산했더니 반대쪽에 A가 나왔어요. 이 정도의 정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합쳤는데 A랑 겹치는 거 찾았더니 이제 A가 됐다라는 말은 잠깐만. A 합집합 B, 교집합 A. 맞지. 그럼 요 말은 이제 A 합집합 B가 A였다는 이야기다, 맞죠? 잠깐만. 내가 뭐 중간에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증신 나갔다, 맞지? 이상한 소리 한다, 맞지? 요거 전체 집합이잖아. 여기 전체잖아. 뭔가 이상하면 알려줬어야지. 됐지? 여기 A 합집합 B고요, 왼쪽이. 놀래라. A다. 그래 되는 거지.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B가 A에 포함되면 좋겠다고. 그 B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니까 문제에 주어진 대로 A의 원소의 개수 구해가지고 부분집합 개수 구하면은 B가 떨어진다. 그 정도입니다. 됐죠? 다음 14번, 15번. 15번 문제 생각도 하기 싫어. 개 끔찍해. 빨리 풀자. 빨리 풀고 가자. 배고프다, 맞지? 맛있는 냄새 난다, 맞지? 이 동네는 주말만 되면 맛있는 냄새가 나. 고기 굽는 냄새가. 여기 옆에 결혼식
많이 하거든, 주말에. 예식장 있어서.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거야, 배고프게. 나는 시간 없어서 한 손밖에 못 사 먹는데 지금. 억울하네. L1 보면은 y는 3x-4. 그 다음에 L2 x-3분의 2 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호호호 직선이 있어요. M에 x-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여기 있는데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해요. AB는 AC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과 답을 서술하세요 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 두 개 먼저 그려봅시다. 지금 뭐부터 확인돼야 돼? 기울기가 곱한 마이너스 1이다 맞지? 직각이다. 직각인데 하나 좀 기울기 급하게 그리고 하나 기울기 좀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서 직각처럼 보이게 이렇게 하나 설정을 좀 해둡시다. 좀 직각 안 같아 보이네. 직각이라 하자고. 직각이라고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좌표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얼마 나오더라? 1,-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야, 1,-1이야. 그리고 요 놈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냐면은 4,-1을 지나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띵띵띵띵띵띵띵 간 여기 어딘가에 이제 4,-1이 있어버림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조금만 안쪽으로 그릴까? 요점으로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하고 싶냐? 여기 지나는 직선을 그려가지고 뭐하게 만들고 싶다고. 이등변 삼각형이 좀 되게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좋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길이가 같아요. 지금 요 녀석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라는 이야기고요. 구하고 싶은 건 요 녀석의 넓이가 궁금해요. 라는 이야기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조금 많아. 한 변의 길이도 필요하고 아니면 이쪽 한 변의 길이라든지 어쨌든 교점 같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까? 기울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우리가 나타날 때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 직선과 직선 사이 만나서 생기는 상황들은 요 교점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이렇게. 요거 직각이 등변이니까 요거 두 개 합동이겠지. 맞지? 그럼 내가 여기를 t라고 쓰면은 여기 3t예요. 기울기 3이니까. 그럼 여기가 t겠죠? 여기서 이만큼은 다시 3t겠지? 어떻게 쓸까? 여기서 이만큼 3t.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1,-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점을 t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 봅시다.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까? 점을 찾지 않고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울기 필요하다 맞지? 그러면은 이렇게 직각. 여기 얼마야? 4t. 여기 얼마야? 2t. 그죠? 3t, t니까. 이해돼? 예. 여기 2t, 여기서 이만큼 4t.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점도 찾았어요. 끝났다 맞지? 예. 그래서 초록색 직선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아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은 그림이 좀 끔찍해졌네. 미안하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 구했잖아. 어디까지? 곧 끝납니다. 네. 요것만 하고 맞춰야 되겠는데. 수업인가 보다. 마지막 문제는 진짜 계산 노가다 문제니까 딱히 할 이야기가 많이 없을 거야. 지금 해설지 봐도 충분할 거거든요. 해설지랑 똑같거든, 풀이가. 요거 구하면은 이제 y는 마이너스 2에 뭐 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해서 구해요. 여기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계산해서 곱하기 하면은 넓이 나오겠지. 이해됐죠?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아마도. 풀이에 문제도 없고 우리가 꼼수 쓴 것도 아니고. 됐지? 이렇게 전공법으로 이렇게 좀 풀면 좋겠다. 그리고 15번은 그냥 계산만 들어온 아주 그지 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손도 안 대고 싶어.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방법만 알려줄게. 그래도 안 알려줄 순 없지. 알려줘야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짠, 짠, 짠. 이렇게 있고요. ABC.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이렇게 수선 하나 띵 내렸고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지? 각의 이등분선 올라가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13대 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5분의 13이면 얘가 5분의 5가 돼요. 요만큼. 그지? 그리고 초록색 선분의 길이가 얼마라는 것도 알고 있냐면 5, 13이니까 10이겠지. 5, 12, 13 직각이잖아. 그지? 여기 5분의 12야. 그러면은 요거 구할 수 있겠죠? 그지? 요 길이가 구해져요. 요 길이가 구해지면 얘를 이제 0,0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은 무게중심이랑 거리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점들이 다 떨어져. 이 다음부터 진짜 산수예요. 요 정도 설정하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지? 네. 요까지 하시면 되겠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문제가 더러웠고 이런 거 좀 잘 챙겨두면 좋고 그 정도인 듯. 되지? 혹시나 아직 학원을 못 정했다면 내신 대비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수업하거든? 올 생각 있으면 와요. 오면 반겨줄게. 고생했어. 가자. 에이.